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화려한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욕실 안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물소리에 쏠려 있었다. 부부란 때로 타인보다 가깝고 때로 적보다 낯선 존재라 했던가. 최근 들어 아내 지수에게서 느껴지는 미묘한 위화감이 현우의 가슴 속에 정체 모를 불안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잠시 후 물소리가 멎고 수증기와 함께 욕실 문이 열렸다. 지수는 가벼운 샤워 가운을 걸친 채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며 나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지만 지수의 움직임은 묘하게 부자연스러웠다. 평소라면 거울 앞에 서서 스킨케어에 열중했을 그녀가 오늘은 현우의 시선을 피하듯 서둘러 침실로 향했다. 자기야, 벌써 자게? 현우의 물음에 지수는 어깨를 움찔하며 멈춰섰다. 응. 오늘 좀 피곤해서. 자기도 얼른 자. 등을 돌린 채 대답하는 지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내의 피로를 풀어주고 싶다는 순수한 배려였을까 아니면 본능적인 의심의 발로였을까. 현우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지수가 입고 있던 가운의 깃이 살짝 내려앉으며 그녀의 매끄러운 허리 라인이 드러났다.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었다. 흰 피부 위로 강렬하게 대비되는 푸른색과 붉은색의 조화. 그것은 골반 위쪽에서 시작해 척추를 타고 올라가는 정교한 장미 넝쿨 문신이었다. 갓색인 듯 주변 살같이 발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잉크의 광택이 전등 불빛을 받아 기괴하게 번들거렸다. 지수야, 이거 뭐야? 현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지수는 마치 죄를 짓다 들킨 아이처럼 펄쩍 뛰며 가운을 여몄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현우의 눈은 이미 그 이질적인 흔적을 뇌리에 박아넣은 뒤였다. 지수는 한동안 얼어붙어 있다가 이내 결심한 듯 천천히 뒤를 돌아 현우를 향해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알았어? 서프라이즈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문신이잖아. 너 바늘이라면 질색하잖아. 예전에 주사 맞는 것도 무서워서 내 손 꼭 잡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자기한테 좀 더 섹시해 보이고 싶었어. 지수는 현우의 목을 팔로 감싸 안으며 콧소리를 냈다. 요즘 우리 사이가 너무 건조해진 것 같아서 친구들이 그러는데 이런 게 기분 전환도 되고 권태기 극복에도 좋대. 자기 나 이런 거 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다 우리를 위해서 용기 낸 거야. 예쁘지 않아? 그녀의 눈동자는 맑았고 목소리는 달콤했다. 하지만 현우는 그녀를 마주 안을 수 없었다. 평소 지수는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었다. 노출이 심한 옷도 꺼리고 몸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기는 행위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그녀가 단지 부부 관계를 위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뎠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무엇보다 현우를 괴롭히는 것은 문신의 도안이었다. 장미 넝쿨의 가시는 기괴할 정도로 날카롭게 묘사되어 있었고 그 끝은 마치 누군가의 이름을 암시하는 듯 교묘하게 꼬여 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선물이라기보다 누군가 자신의 영역임을 표시하기 위해 찍어 놓은 낙인처럼 보였다. 어디서 했어? 도안은 내가 고른 거야? 현우의 질문에 지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인터넷에서 유명하다는 곳 찾아갔지. 도안은 타투이스트가 내 이미지랑 잘 어울린다고 추천해 준 거야. 왜 그래? 자기 반응이 왜 그래? 나 진짜 아픈 거 참고 한 건데. 지수는 서운하다는 듯 입술을 내밀며 침대로 쏙 들어가 버렸다. 현우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공기 중에 남은 그녀의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다. 늘 쓰던 은은한 플로럴 향이 아닌 코끝을 찌르는 진하고 자극적인 머스크 향.
현우는 소파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내의 허리 라인에 새겨진 그 화려한 장미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만약 그녀의 말이 진심이라면 자신은 아내의 정성을 의심하는 나쁜 남편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경고음은 멈추지 않았다. 섹시해 보이고 싶어서 했다고? 누구에게? 그날 밤 현우는 지수의 옆에 누웠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다. 곁에서 고르게 숨을 쉬며 잠든 아내의 허리춤에 있을 그 문신이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자신을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출근길에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 혹시 사람 뒤 좀 밟아줄 수 있는 곳 알아요? 믿을 만한 대로. 비극의 서막은 그렇게 아내의 매끄러운 허리 위에서 피어난 푸른 장미와 함께 시작되었다. 현우는 사무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지 오래였다. 서류 더미는 쌓여만 갔고 부하 직원들이 결제를 받으러 올 때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펜을 고쳐 잡았다.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어젯밤 달빛 아래서 기괴하게 번들거리던 지수의 허리 위 장미 문신이었다. 섹시해 보이고 싶어서. 그 말이 귓가를 맴돌 때마다 현우의 입안은 모래를 씹은 듯 까칠해졌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였다. 그녀가 언제부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몸을 치장했단 말인가.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어제 선배에게 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예, 바른 조사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현우는 침을 꿀꺽 삼키며 간신히 입을 뗐다. 사람을 좀 찾아달라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 아내입니다. 상담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퇴근 후 종로의 한 허름한 카페 지하에서 만난 박 실장이라는 남자는 검정색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다. 그는 현우가 내미는 지수의 사진을 유심히 살피더니 무심하게 물었다. 심증이 확실합니까? 아니면 단순한 확인입니까? 문신을 했습니다. 평소에 절대 안 그러던 사람인데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했다고 하더군요. 허리 쪽입니까?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박 실장의 입가에 묘한 조소가 번졌다. 남편분, 요즘 여자들 사이에서 그런 게 유행이라곤 하지만 보수적인 분이 갑자기 허리에 문신을 했다는 건 대개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진짜 미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미쳐 있거나. 특히 허리는 본인이 거울로 보기도 힘든 곳이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이라는 뜻입니다. 박 실장의 말은 현우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현우는 계약금을 입금하고 카페를 빠져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날 이후 현우의 일상은 지옥 같은 인내의 연속이었다. 지수는 평소보다 더 상냥했다. 아침마다 현우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고 저녁에는 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하지만 현우는 그녀가 뒤돌아설 때마다 가운 밑으로 비치는 그 푸른 넝쿨이 자신을 비웃는 환각에 시달렸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박 실장으로부터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날아왔다. 성수동 소재 카페. 동행자 있음. 현우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조퇴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내비게이션에 박 실장이 보내준 주소를 찍고 달리는 내내 현우는 제발 혼자 있기를, 제발 동창생이기를 빌고 또 빌었다. 성수동의 골목길, 붉은 벽돌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카페는 채광이 좋아 아니 훤히 들여다 보였다. 현우는 길 건너편 편의점 앞에 차를 세우고 모자를 눌렀었다. 멀리서 박 실장이 검은색 차량 안에서 손짓을 하는 게 보였다. 현우의 시선이 카페 창가 쪽 테이블에 멈췄다. 그곳에 지수가 있었다.
그녀는 남편 앞에서는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어깨가 훤히 드러나는 오프숄더 니트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맞은편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짙은 눈썹에 날카로운 턱선, 한눈에 봐도 현우보다 훨씬 젊고 세련된 인상의 남자였다. 지수의 표정은 현우를 절망케 했다. 그녀는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현우와 있을 때의 그 차분하고 정적인 미소가 아니었다. 생동감 넘치고 욕망에 들뜬 낯선 여자의 얼굴이었다. 현우는 차 문을 열고 튀어나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그때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의 뒤로 다가갔다. 그는 지수의 허리춤에 손을 얹더니 니트 자락을 노골적으로 들어 올렸다. 백주대 낮에 사람들이 오가는 카페에서 남자는 손가락으로 지수의 문신을 천천히 훑었다. 지수는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이 고개를 젖히며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현우의 눈동자가 뒤집혔다. 남자가 지수의 귓가에 입을 대고 무언가 속삭이자 지수는 깔깔거리며 남자의 가슴을 가볍게 쳤다. 현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박 실장이었다. 지금 보고 계시죠? 저 남자 타투이스트입니다. 홍대 쪽에서 작업실 운영하는 놈인데 소문이 안 좋더군요. 여자 손님들 꼬드겨서 저렇게 노예처럼 부리는 걸로 유명합니다. 현우는 핸들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였다.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근처 테이블에 녹음기 심어놨습니다. 현우는 박 실장이 보내준 오디오 링크를 클릭했다. 스피커를 통해 지수와 그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빠 이거 할 때 진짜 아파 죽는 줄 알았어. 그래도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좋더라. 착하네. 남편은 뭐래? 눈치 못 챘어? 남자의 목소리는 거만했고 지수를 마치 장난감 다루듯 대하고 있었다. 전혀. 자기를 위해 한 줄 알고 어찌나 감동을 하던지. 바보 같다니까. 근데 오빠 꼭 여기까지 다 채워야 해? 너무 커지는 것 같은데. 내가 예쁘다고 했잖아. 넝쿨이 더 뻗어 나가야 완성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완전히 내 거라는 표시가 나지. 알았어? 응. 알았어. 오빠가 하라면 해야지 뭐. 지수의 목소리에는 거부감이 없었다. 오히려 그 남자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을 즐기는 듯한 굴종의 쾌락이 서려 있었다. 현우는 숨이 막혀 창문을 내렸다. 남편을 위해 섹시해 보이고 싶었다던 그 눈물의 고백은 모두 연극이었다. 그녀의 허리에 새겨진 장미는 현우를 향한 유혹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소유물임을 증명하는 낙인이었다. 남자는 지수의 허리 위 장미 가시 하나하나를 손톱으로 긁으며 즐거워했고 지수는 그 손길에 몸을 맡긴 채 남편의 존재를 철저히 지워버리고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스피커 너머로 박 실장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렸지만 현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차 안에서 짐승 같은 울음을 삼켰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자신이 쌓아온 가정이라는 성벽이 저 싸구려 타투 잉크 한 방울보다 못하게 취급받았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카페에서 나와 남자의 차에 올라탔다. 목적지는 뻔했다. 현우는 자동차 시동을 걸려다 멈췄다. 지금 들이닥쳐 멱살을 잡는 것으로는 이 배신감을 씻어낼 수 없었다. 완벽하게 무너뜨려 주마. 너희 둘 다. 현우는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다. 지수가 돌아오기 전 평소처럼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따뜻한 집을 유지해야 했다. 아내가 현우를 바보 같은 남편이라 비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칼날은 차갑게 갈수록 예리하게 베이는 법이니까.
성수동의 그 차가운 거리에서 돌아온 후 현우의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현관에 놓인 지수의 구두, 거실에 감도는 그녀의 향기, 그리고 주방에서 들리는 칼질 소리까지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의 소품처럼 느껴졌다. 현우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며 입가에 경련이 일 정도로 억지 미소를 지었다. 여보 왔어? 오늘 회사 많이 힘들었지? 지수가 앞치마를 두른 채 달려 나와 현우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불과 몇 시간 전 다른 남자의 손길 아래서 교태 섞인 웃음을 흘리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아내의 얼굴이었다. 현우는 그녀의 어깨너머로 비치는 거실 거울을 보았다. 지수의 허리춤, 그 얇은 오프숄더 니트 아래 숨겨진 낙인이 옷감을 뚫고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았다. 좀 고단하네. 오늘 뭐 맛있는 거 했어? 자기가 좋아하는 갈비찜 했지. 얼른 씻고 나와요. 현우는 욕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샤워기를 틀어 물소리를 내면서 그는 박 실장이 보내준 추가 자료들을 휴대폰으로 확인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진호. 홍대 인근에서 개인 타투샵을 운영하는 30 중반의 남자였다. 단순한 타투이스트가 아니라 소위 그루밍이라 불리는 심리 조종을 통해 유부녀나 어린 여자들을 자신의 추종자로 만드는 질 나쁜 놈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이 차려져 있었다. 지수는 시종일관 상냥했다. 자기야, 근데 그 문신 말이야. 볼수록 자기를 생각하게 돼. 할 때는 아팠는데 하고 나니까 왠지 우리가 더 끈끈해진 기분이랄까? 지수가 젓가락으로 갈비 한 점을 현우의 밥 위에 올려주며 능청스럽게 말했다. 현우는 목구멍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래? 그렇게 아픈 걸 참으면서까지 나한테 잘 보이고 싶었다니. 내가 참 복이 많은 놈이네. 그럼 내가 누구 아내인데? 아, 그리고 내일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여행 좀 다녀와도 될까? 다들 애 키우고 사느라 힘들다고 모처럼 모이자네. 여행. 현우는 그것이 친구들과의 모임이 아님을 직감했다. 강진호의 SNS에는 내일 날짜로 강원도 양양 서핑 펜션 예약 확정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현우는 밥알을 씹으며 낮게 읊조렸다. 가야지. 자기도 스트레스 풀어야지. 어디로 가는데? 그냥 근처 가평 쪽 펜션 잡기로 했어. 걱정하지 마. 여자들끼리 수다나 떨다 올게. 현우는 대답 대신 소주잔을 채웠다. 거짓말이 쌓일수록 그의 가슴속 분노는 차디찬 얼음 송곳이 되어갔다. 다음 날 아침 지수가 들뜬 표정으로 짐을 챙겨 떠난 뒤 현우는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입니다. 양양으로 출발했으니 거리 유지하면서 따라 붙으세요. 그리고 그놈 작업실 열쇠 구해놨다고 하셨죠? 네, 남편분. 그놈이 여행 간 사이에 작업실 비우는 거 확인했습니다. 근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상관없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현우는 강진호의 타투샵으로 향했다. 홍대의 외진 골목, 간판도 없는 지하 1층 건물의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역한 담배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덮쳐왔다. 박 실장이 미리 손써둔 대로 문은 쉽게 열렸다. 어두컴컴한 작업실 안으로 들어선 현우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켰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현우의 심장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앨범 폴더에는 폴더가 수십 개 있었다. 그중 하나를 클릭하자 수많은 여자의 신체 부위 사진이 쏟아져 나왔고 그 안에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지수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타투 베드에 누워있는 모습, 강진호가 그녀의 허리에 바늘을 박으며 조롱하듯 웃는 영상들. 허리 밑까지 장미 넝쿨 내릴게. 내 남편이 만질 때마다 내 생각나게. 오빠, 너무 무서워. 근데 오빠가 시키는 거니까 할게. 남편은 바보라서 아무것도 몰라. 내가 자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눈물까지 글썽이더라. 양양 가면 더 큰 거 하나 새겨줄게. 기대해. 현우는 벽을 짚고 헛구역질을 했다. 지수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영혼까지 그 남자에게 저당 잡힌 채 남편을 조롱하는 그 가학적인 유의에 동참하고 있었다. 허리의 장미는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현우의 자존감을 짓밟기 위해 상간남이 지수에게 내린 명령이었던 것이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 전체를 자신의 외장 하드에 복사했다. 그리고 강진호의 작업실 벽면을 장식한 수많은 타투 도안들을 노려보았다. 그곳에는 지수의 몸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장미 넝쿨 도안이 붙어 있었다. 현우는 그 종이를 뜯어내 손 안에서 지식였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이제 슬픔은 증오로, 증오는 치밀한 계획으로 바뀌었다. 그는 다시 차에 올라 양양으로 향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현우는 차 안의 거울을 보며 연습했다. 지수를 만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어줄 그 역겨운 연기를. 지수야, 내가 말한 그 섹시함의 대가가 뭔지 똑똑히 보여줄게. 너와 그놈이 새긴 그 문신이 내 평생을 따라다닐 낙인이 되게 해줄게. 현우의 차가 양양 톨게이트를 통과할 무렵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참혹한 파국을 예고하듯이. 저 멀리 지수가 있을 펜션의 불빛이 보였다. 현우는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 안에는 지수와 강진호의 모든 파렴치한 증거가 담겨 있었고 현우는 이제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끝난 상태였다. 그는 펜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비 오는데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있어? 응, 자기야. 지금 우리 고기 굽고 있어. 여긴 비 오니까 더 운치 있다. 자기는 저녁 먹었어? 지수의 목소리는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펜션 테라스에서 강진호의 품에 안겨 전화를 받는 그녀의 뒷모습이 현우의 시야에 들어왔다. 현우는 차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낮게 속삭였다. 그럼 나도 아주 운치 있는 곳에 와 있어. 이제 곧 만날 수 있겠네. 현우는 차 문을 열고 빗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의 손에는 강진호의 작업실에서 가져온 장미 넝쿨 도안이 들려 있었다. 양양의 밤바다는 집어삼킬 듯한 파도 소리로 가득했다. 펜션 테라스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현우의 귓가를 잔인하게 핥히었다. 현우는 젖은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그의 품 안에는 강진호의 작업실에서 가져온 사진들과 지수의 외도 증거가 담긴 서류 봉투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아, 진짜? 오빠가 해준 게 훨씬 예뻐. 남편은 그런 센스 전혀 없거든. 지수의 목소리였다. 현우는 테라스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얇은 유리문 너머로 강진호가 지수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와인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보였다. 지수는 강진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처럼 웃고 있었다. 현우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분노가 가슴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오히려 차분해졌다. 지금 이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이 그를 기묘하게 진정시켰다. 그는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똑똑. 테라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수가 고개를 돌렸고 유리창 넘어 서 있는 현우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다. 자기야? 자기가 여기 왜? 현우는 대답 대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강진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지수의 허리에서 슬그머니 손을 뗐다. 하지만 현우의 시선은 이미 강진호의 손이 머물던 지수의 허리, 그 붉은 장미 문신에 고정되어 있었다. 비가 와서 걱정돼서 왔지. 가평이라더니 양양 바다는 참 넓네. 현우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강진호가 헛기침하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당신 뭐야? 남의 사생활에 왜 끼어들어? 사생활? 내 아내랑 살을 맞대고 있는 놈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강진호 씨 맞지? 홍대에서 예술하시는 분. 현우가 강진호의 이름을 입에 올리자 남자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현우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사진들, 강진호의 작업실에서 복사한 지수의 문신 사진들과 그들이 나눈 저열한 대화 영상이 나오는 태블릿을 지수의 발밑에 던졌다. 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사진들을 주워 담으려 했다. 하지만 현우의 구두가 그녀의 손등을 지그시 눌렀다. 이거 하려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한 문신이라고 했지? 지수야? 지수는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자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저 사람이 시켜서 저 사람이 안 하면 헤어지겠다고 위협해서. 위협? 영상 속에 넌 아주 즐거워 보이던데. 남편을 등신이라고 부르면서 깔깔거리던 그 목소리 아직 내 귀에 생생해. 현우의 시선이 강진호를 향했다. 강진호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현우가 더 빨랐다. 현우는 강진호의 멱살을 잡아채 벽으로 밀어붙였다. 40대 남자의 악력에는 평생 쌓아온 인내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실려 있었다. 너 같은 놈들은 이게 게임이지?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자 몸에 내 표식을 남기는 게 대단한 훈장이라도 되는 줄 알지? 이거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해. 나도 바라는 바니까. 근데 말이야, 내 작업실에 있던 그 수많은 사진들. 그 여자들 가족들이 내 정체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미 내 변호사가 그분들 연락처 따고 있거든. 강진호의 눈에 진정한 공포가 서렸다. 현우는 그를 쓰레기 버리듯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다시 지수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다. 지수야, 너는 참 예뻤어. 내 아내로서, 내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으로서 존경했어. 그런데 너는 내 스스로를 그저 누군가의 소유물로, 그것도 이런 쓰레기의 장난감으로 만들어버렸어. 자기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이거 당장 지울게. 내일이라도 가서 레이저로 다 지워버릴게. 현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워지겠지. 살갗 위에 잉크야 지워지겠지. 하지만 내 머릿속에 각인된 내 배신은 무엇으로 지울래?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내 허리에 남을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넌 기억하게 될 거야. 내가 무너뜨린 게 고작 문신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10년이었다는 걸. 현우는 품 안에서 미리 작성해온 이혼 서류를 꺼내 지수의 앞에 놓았다. 재산 분할은 없어. 이 사진들, 영상들 법정에 제출될 거야. 그리고 강진호 씨, 당신한테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작업실 운영하면서 저지른 불법 행위들 하나하나 다 책임지게 할 거야. 기대해. 현우는 미련 없이 테라스를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 지수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빗속을 뚫고 주차장으로 내려온 현우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다. 손이 덜덜 떨려왔다. 이겼다는 승리감보다는 허망함이 그를 덮쳤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펜션의 불빛이 흐릿해졌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박 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자료들 예정대로 변호사 사무실로 넘겨주세요. 현우는 차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빗소리를 잠재웠다. 이제 돌아갈 집은 예전 같지 않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 거짓된 장미 향기에 속아 살지는 않을 것이다.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펜션을 바라보며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아내의 허리에 새겨진 장미는 이제 그녀의 삶을 올가매는 가시가 될 것이고 현우는 그 가시덤불 밖으로 유유히 걸어 나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현우의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던 폭풍은 이제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다. 그것은 잔인하지만 정직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현우는 정장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피고인석 너머를 응시했다. 그곳에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아내 지수와 그녀의 허리에 낙인을 찍었던 남자 강진호가 앉아 있었다. 지수는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고 강진호는 성수동에서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조한 듯 다리를 떨고 있었다. 판사의 판결문 낭독이 시작되었다. 현우가 박 실장을 통해 수집한 증거들은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졌다. 단순히 외도의 수준을 넘어 남편을 기만하고 조롱하기 위해 신체에 문신을 새기고 이를 공유한 행위는 재판부조차 혀를 내두르게 했다. 피고 지수는 원고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강진호와 공모하여 원고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기만하였다. 특히 신체에 새긴 문신을 통해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질 때마다 지수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현우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한때 저 어깨를 감싸 안으며 평생을 약속했던 기억이 스쳤지만 이제 남은 것은 서늘한 연민뿐이었다. 따라서 피고 지수와 원고의 이혼을 확정하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는 바 피고 지수와 강진호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피고의 유책 사유가 지대함으로 원고의 기여도를 대폭 인정한다. 승소였다. 완벽한 승리. 하지만 현우의 가슴에는 환희 대신 깊은 허무가 밀려왔다. 법정을 빠져나오는 길 지수가 현우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여보. 아니 현우 씨. 나 정말 잘못했어. 그 문신. 어제 병원 가서 지우기 시작했어. 너무 아파서 울었어. 내 몸에 흉터가 남는데. 그러니까 제발. 현우는 지수의 손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쳤다. 지워진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내 몸에 남을 흉터는 내가 지고 갈 몫이야. 그리고 그 아픔은 내가 나에게 준 고통의 만분의 1도 안 돼. 그때 강진호가 변호인 뒤에 숨어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다. 현우는 그를 불러 세웠다. 강진호 씨, 위자료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당신 작업실에서 나온 그 수많은 여성들의 영상,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장 접수됐으니까. 타투 바늘 대신 수갑을 차게 될 거야. 강진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도망치듯 법원을 빠져나갔다. 현우는 법원 정문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양양의 그 비오던 밤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맑은 공기였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박 실장에게 입금을 완료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의 번호를 차단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는 잠시 세차장에 들렀다. 차 안팎을 구석구석 씻어내며 아내의 흔적, 상간남의 악취, 그리고 그들이 남긴 비릿한 배신의 기억을 닦아냈다. 깨끗해진 차에 올라탄 현우는 비로소 혼자만의 공간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인생에서 지수라는 이름의 장미는 시들었다. 가시 돋친 넝쿨은 베어내졌고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현우는 알았다. 비워진 자리에야 비로소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을. 현우는 내비게이션에 집이 아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먼 곳에 주소를 찍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한 첫 번째 여행을 떠날 시간이었다. 핸들을 쥔 그의 손등 위로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지워지지 않을 흉터는 남았을지언정 그의 삶은 다시금 정직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법원을 나선 지수의 삶은 그날로 멈춰버렸다. 현우와 살던 쾌적한 아파트는 이제 남의 집이 되었고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위자료와 소송 비용을 치르고 남은 푼돈뿐이었다. 화려했던 장미 문신이 시작되던 날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주인공이 된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지수는 도시 외곽의 낡은 원룸촌에 짐을 풀었다. 곰팡이 냄새가 가시지 않는 좁은 방, 그곳에서 지수가 매일 아침 마주하는 것은 화장대 거울이 아닌 욕실의 작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뒷모습이었다. 아! 지수는 허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았다. 문신을 지우기 위한 레이저 치료가 시작된 지 벌써 수개월째였다. 새길 때의 통증보다 지울 때의 통증이 10배는 더 크다는 의사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살점이 타 들어가는 고통과 함께 피부 위에는 기괴한 화상 흉터가 번졌다. 푸른 잉크는 좀채 빠지지 않았고 장미 넝쿨은 이제 짓무른 상처와 뒤섞여 흉측한 낙인이 되어 있었다. 강진호 그 나쁜 놈. 지수는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원망할 대상은 이미 세상에 없었다. 강진호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되었고 그의 타투샵은 압류되어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접했다. 그는 지수에게 사랑을 속삭인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비뚤어진 욕망을 배설할 도구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생활고는 지수의 목을 조여왔다. 변변한 경력이 없던 그녀가 구할 수 있는 일은 식당 주방 보조나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전부였다. 하루 종일 불판을 닦고 설거지를 하며 번 돈은 고스란히 레이저 치료비와 방세로 나갔다. 어느 날 저녁 녹초가 되어 퇴근하던 지수는 길가에서 행복하게 웃으며 지나가는 한 가족을 보았다. 아빠의 목을 끌어안고 웃는 아이, 그리고 그 곁에서 다정하게 남편의 팔짱을 낀 여자. 한때 지수의 자리였던 그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천국처럼 보였다. 그녀는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을 들고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켰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우의 SNS를 검색해 보았다. 차단당해 보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건너 들려온 소식. 현우는 최근 승진을 했고 밝은 표정으로 동료들과 등산을 간 사진이 올라왔다고 했다. 지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컵라면 위로 떨어졌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좀 봐줘. 지수는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현우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벽 너머 옆집의 시끄러운 TV 소리뿐이었다. 그녀가 현우를 바보라 부르며 비웃던 시간은 사실 그녀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던 시간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허리의 흉터가 다시 가렵고 따가워지기 시작했다. 지수는 옷을 걷어 올리고 거울을 보았다. 장미는 희미해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얼룩덜룩한 흉터는 마치 뱀의 허물처럼 흉측했다. 이 흉터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올까?
아니, 피부는 나을지 몰라도 마음속에 박힌 배신의 가시는 평생 그녀의 영혼을 찌를 것이다. 지수는 불 꺼진 방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화려한 장미를 꿈꿨던 여자는 이제 차가운 시멘트 벽 사이에서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선택한 섹시함의 처절하고도 긴 대가였다. 드디어 막장 드라마의 회원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드라마가 됩니다. 막장 드라마 채널 멤버십으로 주인공이 되세요. 매일매일 남의 이야기만 보며 속으로 내 인생이 더 막장인데? 라고 외치고 계신가요? 현실보다 더 리얼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연들로 꽉 찬 막장 드라마 채널이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 버튼만으로는 부족해요. 막장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멤버십 가입으로 잡으세요. 1단계 막장 2플러스로 특권을 누리세요. 월 1,990원. 월 1,99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평범한 시청자에서 특별한 멤버가 됩니다. 회원 전용 영상 무제한 시청은 기본. 오직 회원만이 볼 수 있는 비밀 콘텐츠를 마음껏 누리세요. 게다가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 시 당신의 닉네임 옆에 가입 기간에 따라 빛나는 특별한 회원 배지가 부여됩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특별 대우를 받아보세요. 2단계 막장 트리플 플러스로 당신의 사연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월 12,000원. 이것이 바로 막장 드라마 멤버십의 하이라이트이자 당신이 가입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신의 인생 막장 스토리가 드라마 대본으로 탄생합니다. 어디 가서도 말 못했던 가슴속에 묻어뒀던 그 기막힌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막장 드라마 제작진이 당신만의 사연을 바탕으로 한 단독 드라마 대본을 직접 작성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12,000원으로 당신의 억울함, 분노, 복잡한 감정을 고퀄리티 드라마 대본으로 승화시키세요. 이보다 더 통쾌한 해소와 대리 만족은 없습니다. 월 12,000원으로 평생 잊지 못할 당신만의 막장 드라마를 소유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폭발적으로 해소하세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당신의 레벨을 선택하고 막장 드라마 채널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